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 5월 25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만나겠구나. 그러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연장이 돼가지고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대면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는 정말 이렇게 가다가 이제 6월 8일 날 하고 15일 날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종강은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볼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인본주의는 1940년대 칼 로저스에 의해서 개발되어 온 이론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발달하고 있고요. 그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내담자라든지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존중하며 또 상담자는 상담을 할 때 일치성, 겉과 속이 똑같고 그다음에 공감과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서는요, 잠재적으로 능력 있는 개인 안에 이미 어떤 이제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화가 되지 못해요. 씨앗이 발화되지 못하듯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씨앗이 발화되도록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상담자가 하는 거죠. 그게 심리치료의 목표로 삼아요. 만일 어떤 특정한 조건이 제시된다면 씨앗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바람이 있다면 공기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걔는 싹이 나서 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떡잎에서 또 가지치기 하고 그러다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지요. 이렇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는 각 사람마다 특별히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자신만이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잘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뭐 꽃으로 비유한다면 해바라기 꽃도 될 수 있고요. 채송화 꽃도 될 수 있고요. 봉숭아 꽃으로. 우리 각각 그 씨앗마다 발화되면 특별하게 피어나는 어떤 꽃들이 있듯이 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된 그런 잘하는 능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부모님의 어떤 그 긍정적인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또 교육과 그런 이제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교육과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개인은 실현의 능력, 자기 실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부 가치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가 본인이 부모님이 원하는 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에 의해서만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만 이제 아이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애들을 갖다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내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애들은 이제 거짓자개가 발달하면서 못모인 척하면서 자라면서 진짜 자기의 내면에 자신이 잘하고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그거를 갖다가 발달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무조건적인 특정한 조건이란 여기서 치료적인 관계 내에서 개인이 진솔성이나 그 다음에 일치성, 정확한 공감적 이해 및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내담자의 성격 변화는 그의 존재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좀 더 많이 인식하는 방향으로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뭐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자신이 인식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내적 경험이 유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의 내적 경험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방향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내가 나답게 내가 느끼는 거를 내가 나답게 네, 개방할 수 있고요. 눈치 안 보고 개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행동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것을 갖다가 나는 나답게 살겠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자신의 내적인 어떤 욕구와 행동이 네, 일치하도록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은 정신역동 학파에서 말하는 본능적이고 역동적인 개념들을 거부하고요. 자아, 셀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용한테는 셀프가 이렇게 자아와 자기가 자기 셀프가 자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셀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제 초점을 두고요. 현상학적 이론 또는 자아실현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이론은 개인이나 생활 사건에 대한 자기 인식은 성격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중거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상학적이라는 거는 네, 개인이 어떤 거를 경험해요. 네. 그러면 그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네, 감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 바로 현상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뭘 경험했는가,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주관적으로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적인 거를 주관적인 거를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현상학적 입장에 따르면 각 개인은 행동의 주체이며 행동이란 단지 내부 세계에 관찰 가능한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한 생활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 기반을 두고 환경의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 개인적인 해석, 어떤 생활 사건은 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5명이 있다면 그 5명의 형제들이 어떤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걸 해석하는 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느껴지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상학적인 거죠. 네, 인본주의로는 무의식적인 어떤 결정론에 근거한 정신분석 이론과 또 환경 결정론에 근거한 행동주의 이론에 예, 반대하는 제3세력의 심리학에 속해요. 제1세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신분석 이론이 있죠. 정신역동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인간의 행동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는 환경 결정론, 학습 이론을 근거로 한다 그랬죠. 환경 결정론에 근거하는 게 행동주의적 이론인데 여기에 또 반대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사랑, 선택, 창조성, 의미, 가치, 자아실현과 같은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과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로저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프로이드는 좀 비관적으로 바라봤죠. 왜냐하면 어릴 때 경험한 어떤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갖다가 마치 운전대를 좌우하듯이 이렇게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본주의 이론의 이제 발달에 기여한 주요 인물 중에는 로저스는 모든 인간이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역량과 자기 결정 및 자아 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다. 본인이 뭔가를 결정한다. 그건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꽃 피우듯이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자아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라는 점을 중요시하는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입니다.
네, 또 여기에 또 한 학자가 있는데 메슬로우예요. 역시 인간을 자아실현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인간의 욕구 위계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 이론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며 그 다음에 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사랑 인정에 대한 욕구, 자기 실현 경량성의 욕구, 이런 식으로 이제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 경량성의 욕구, 이런 이제 욕구 이론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로저스의 이제 이론을 먼저 이제 배울게요. PPT를 잠시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은요, 제가 청보리를 이제 이미지를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시고요. 쭉 이제 보다가 보리가 익어가요. 이제 청보리가 아니라 황금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보리를 타작을 하면 겉보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겉보리, 예, 찰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겉보리가 수확이 되죠. 겉보리가 수확이 돼 보리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요. 예, 보리밥은 열무김치랑 아주 너무 잘 어울리죠. 열무김치, 네, 물김치도 있고요. 네, 풋고추하고도 된장하고 잘 어울리죠. 우리나라의 아주 토종적인 이런 이제 식재료죠.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밥 먹고 싶지 않으세요? 비빔밥. 네. 자, 이번 학기는 중간고사는 이제 딥스로다가 대체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달의 개념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세요. 맨 앞에 제1강에 나와요. 발달의 개념은 성장과 성숙과 교육. 예, 이거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자세하게 쓰시면 돼요. 외워서 쓰셔야 되고요. 에릭슨의 인간 발달 9단계를 단계별로 이제 서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네, 제가 이제 여기 PPT 하고 동영상 올리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에릭슨의 인간 발달 8단계에서 9단계까지 지금 나갔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에릭슨의 이론을 배우시는 때 여기 PPT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간 발달 사회복지사가 인간 발달 이 단계를 모르면 사회복지사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맞춤형 서비스이다. TV에서 나오잖아요. 그 맞춤형 서비스를 갖다가 하게 되는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에릭슨의 인간 발달 9단계의 거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거든요. 네,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발달 단계를 9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거를 모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전혀 안 돼요. 맞춤형 서비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외우세요. 지금부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단계별로 서술하세요. 오늘 배우시는 거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PPT를 이제 참조해서 그리시면 돼요. 이론을 서술하고 그리시고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본주의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을 요약해서 3번, 4번은 시험지에다가 그 전주에 시험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8일날 드릴 테니까 집에서 네, 꼼꼼하게 작성을 잘 하셔서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딥스 이거를 읽고 내라고 그랬는데 이 스포츠 복지학과 학생들이 엉뚱한 거를 써서 이제 중간고사라고 나는 중간고사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몇 분이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적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대체해라. 그래서 레포트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된 게 딥스가 중간고사 전까지 이제 제가 읽고 북레포트를 내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또
윌 헌팅 그 영화를 보시고 그걸 보완을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침을 잘 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재택근무 들어가시면 네, 거기에 제가 올려놓은 거를 보시고 준비를 기말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거 없이는 성적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한테 들어온 이거를 제출한 레포트, 그 다음에 시험지, 네, 이거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시험지는 레포트가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30, 30에서 60점이에요. 그런데 딥스를 안 내시면 30점이 날라가요. 그리고 영화를 안 보시면 또, 네, 출석하고 여러분들 출석 제대로 안 하셨으면 출석 점수도 날라갔죠. 거기다가 또 영화 안 보고 그 다음에 배티를 안 내시면 또 이 점수도 또 날아가죠. 예, 그래서 잘 계산해 보세요. 20점이 출석 점수고 20점이 그 다음에 레포트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10점을 우습게 여기시면 성적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잘 성적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인본주의 사상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로저스가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란 인간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주된 관심사로 보는 사상입니다. 네, 사회복지는요. 우리 기독교인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네, 닮은 그런 개인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사회복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유지하고 살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바로 사회복지죠. 기독교 사회복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인본주의 사상에서 인간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주된 관심사로 보는 사상. 네, 사회복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아주 잘 발전해 왔습니다. 예, 기독교 사회복지가 아니라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인본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 2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이거와 한데 합쳐져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유지하고 살도록 도와주는 네, 원조하는 이런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는 인간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주된 관심사로 보는 이 사상에 입각해서 사회복지를 네, 이제 그 이론의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갖다 사회복지 사회 정체성을 갖다가 정립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지를 예, 중요시하죠. 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갖다가 극소화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그런 노력과 사회적 도덕적인 운동을 갖다가 통칭하고 이해되는 그런 경우가 인본주의 사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본주의 사상만이 최고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함께 가야지만 네, 통합적인 그런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네, 인본주의라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이제 칼 로저스의 이론이 네, 1940년대 발전된 상담 이론으로서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인반주의 기반을 둔 비지시적인 인간주의 상담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아실현 욕구 이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교육계와 상담학계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교육, 가정, 집단, 개인, 부부관계, 자녀교육, 종교,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세기는 신본주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도 내 성전을 채워라. 그 말씀에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그 한 신에게 종속된 하나의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음악 같은 데서는 네,
암흑기를 벗어나면서 낭만주의가 이렇게 태동을 했거든요. 그것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문학이나 여러 가지에 다 영향을 미쳤죠. 네. 지금은 너무 인본주의가 그렇게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너무 이제 무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만 근본적으로 인본주의는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상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칼로조스 여기 이제 이분의 사진을 제가 넣습니다. 네, 칼 랜섬 로저스. 예, 1902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이제 별세하셨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5남일녀 중 넷째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이제 경건한 청교도 신자였나 봐요.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너무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직된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종교적 규율에 눌려가지고 로저스는 소년 시절에 가족 외에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 독서와 사색으로 이제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고교 시절까지 이렇게 지속됐다고 해요. 1919년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3학년 때 중국 국경으로 이제 국제 학생 기독 연합회 12명의 대표로 참석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죠. 6개월간 체류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겠죠? 자기와 다른 문화와 종교적 특성. 네. 이러면서 인생관과 종교관이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경건한 교육을 위해서 너무 자식들을 억압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고요. 위스콘신 대학교 사학과, 유니온 신학과, 콜롬비아대, 아이고 오타가 났습니다. 네, 아동 철학 전공을 했습니다. 교육 심리학으로 박사를 학위를 받았고요. 오하이오 주립대와 대학과 임상 심리학 교수로 또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로스테서 사회기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협회 연구원으로 이제 일하면서 비행아동, 불우아동을 12년간 연구를 했죠. 심리학자로 임상 경험에 기초한 이론과 아이디어로 강의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1942년에 이제 상담과 심리 치료 저술을 해가지고 비지시적 상담 이론을 소개를 했습니다. 왜 비지시적이라 그러면 정신역동 이론도 상담사가 이제 뭐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주의는 어때요? 네,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시적인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반동으로 나온 게 바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인 거죠. 1951년에 이제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성격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성격 변화 등 해서 16건과 20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논문을 많이 봤겠는지 이해가 짐작이 되시죠? 네, 저서로는 1942년에 상담과 심리치료 저술,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 치료를 이름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페이지 1. 뭐가 많이 넘어갔네요.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지? 페이지 업. 페이지 업. 잠깐만요. 페이지 다운. 네. 네. 중국의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기 실현에 초점을 두고요. 각자의 실존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감정을 통해 세상을 지각하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심리학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강조를 합니다.
주요 개념과 특성은 현상학적인 심리학자다. 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 세계관, 자신에 대한 견해,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적 중거 틀을 이해가 필요하다. 내적 중거 틀은 뭐냐면 세계관이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무슨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네. 나무를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와, 바람에 날린, 나부끼는 저 요즘에 그 초록 이파리. 다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아름답고 꽃도 예쁘고. 참 하나님은 재주도 좋으시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을까? 근데 그렇게 우리는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네,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죠. 사람들마다 그런 내적 중거 틀이 있습니다. 그걸 내 사람을 성격을 파악하려면 내적 중거 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 이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인간은 누구나 선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잠재력을 성장시켜서 자아실현을 향해 나가는 경량 있는 미래지향적인 존재다. 그리고 또 자아실현의 욕구와 동기와 능력 있는 합리적인 존재다. 또 개인마다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감지한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지도식을 얘기를 합니다. 또 외부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 내부적 요인, 뱃속에서 꼬르륵 거리고 배가 고픈 밥을 먹고 또 화장실도 가고 이런 내부적인 요인하고도 내 행동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적인 요인하고도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씨앗의 성장. 어떤 씨앗을 맨드라미 씨를 심고 물 주고 햇빛에 그러면 거기서는 맨드라미 꽃이 나중에 피어나겠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잠재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독특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현상학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관계,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 또는 감정, 개인적 개념을 탐구하는 학문적 경향입니다. 이 현상학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현상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갖다가 우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할 때는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주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정한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과학적인 그런 어떤 양적 연구 방법론과 그 면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질적 연구에서 이제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양적 연구에서는 뭐 이렇게 했더니 A 집단과 B 집단을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연구 주제로 정했던 이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정도로 하잖아요. 우리 질적 연구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말해주거든요. 질적 연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논문 쓰시게 되면 그때 이해를 좀 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한 유기체의 주관적 해석에 초점을 둔다. 내가 경험한 거, 어떤 사람이 경험한 거, 그것이 다 다르게 느끼고 어떤 주관적 해석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뭐예요? 현재 한 개인의 느낌과 생각을 중시하고요. 외부 상황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의미를 중시하고요. 개인의 현상 세계를 직접 인터뷰해서 연구를 하고요. 특정한 개인의 내적 세계의 이해에 관심이 크고요. 과학의 객관적 연구에 한계를 지적한다. 한계를 지적한다. 한계를 보완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인간 중심 이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개인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네, 상담자의 자기 이해.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갖다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상담자의 자기 이해에서는요, 상담자의 자기 결정 능력 신뢰. 그 다음에 상담 내용을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자의 자기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상담자의 자기 분석은 상담자도 또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서 뭔가 내면 안에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뭔가가 있다. 만약에 질투심이 누구한테인가 막 일어났다. 내 안에서 왜 질투심이 일어나지? 그냥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질투가 나면 질투가 나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상담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질투심이 일어났을까?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통찰을 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통찰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상담사의 자기 분석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어떤 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떨 때는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셀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융 이론에서는요, 셀프가 자아는 의식 요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셀프는 그 의식과 무의식의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개인의 개념, 나에 대해서 개인이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통합적인 자기.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봐서 종합과 연결을 의미하죠. 통합이라는 건 종합과 연결을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 의식적 자아가 존재하는데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내재되어 있다. 현실적 자기는 지금 현재의 나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상적 자기,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뭐가 있겠죠.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나는 스포츠복지학과 학생들은 뭐예요? 나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럼 그게 바로 이상적 자기죠. 근데 현재의 현실적 자기, 현재는 내가 훈련생이에요. 그러면 훈련생인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인 자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기체를 설명한다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사상 모두를 포함한 전인격체로서의 개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이론에서 유기체 그러면 이런 몸과 말과 신념과 이런 거 모두를 다 포함한 한 개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독특한 개성과 무한한 잠재적 능력과 내재적 지혜를 보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다 자기 실현 경량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보양시키며 내면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는